주요 뉴스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두고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과 야당이 광복절 기념식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 기념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 관장은 자신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포함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최종 결정됩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며칠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서방 정상과 통화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SUV 차량이 보행자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엔 강변북로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나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 순직 해병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부적격성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뒤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형석 관장은 정부 행사 참석을 위해 독립기념관의 자체 경축식을 취소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관련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인데 일정 중 경축식은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공지입니다. 기념관 측은 신임 김형석 관장이 정부 주최 기념식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해 취소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참석을 보이콧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김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은 김형석 방지법까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야 6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공동 발의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친일파지. 뉴라이트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 양반은 그냥 친일파입니다.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기념식이 될 공산이 커진 가운데 역사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대정부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역사관 문제로 야당과 독립운동 단체들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파행될 위기에 놓이자 김 관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종교 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지듯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교수와 고신대 석좌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직후 김 관장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1945년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중점을 둔 발언 등이 전해지며 뉴라이트 성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매도됐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과 독립유공단체의 비판이 커지자 김 관장은 자신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치 중세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레오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적이 없으며 사퇴 의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둘 다 중요하지만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논란 속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사퇴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혜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받아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월에서 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혜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자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검토한 후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최혜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우리가 흔히 줄여서 통신영장이라고 하는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보한 적이 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외에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란이 며칠 안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4개국 정상과 통화하고 이란의 공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중동에서 긴장 고조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ssessment made by our Israeli counterparts that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s soon as this week by Iran and its proxies. 그러면서 오는 15일 예정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자제를 발표했습니다. 5개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이란과 그 배후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방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의 최근 가자지구 학교 공격을 비판하며 휴전과 인질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condemns the continued loss of life in Gaza,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as we witness yet another devastating strike by Israel on the Al-Tabayin school in Gaza City. 이란이 참여하는 중동 전쟁으로 확전하면 그동안 휴전을 추진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한 SUV 차량이 보행자와 가로등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고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권용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고 주변엔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왕복 12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보행자를 친 뒤 가로등과 주차된 중형 버스까지 추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1명이 숨졌고 차량 탑승자 3명 중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엔 한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병원에 옮겨진 캄보디아인 1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고 또 다른 1명은 도주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을 상대로 누가 운전했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시뻘건 불길과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변북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편도 5차선 가운데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찬을 갖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역사관 논란을 빚는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그에 따른 광복절 경축식 참석 문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협의 과정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대승적 한일 관계 개선을, 야당은 관련 전시에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과 위메프 관련 회생 절차 협의회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오늘 오후 비공개로 열립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상당수 채무 상환, 사모펀드 투자 유치안 등이 담긴 자구 계획안을 법원에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예상됐는데 오히려 여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복권에 반대하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친윤계는 너무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며 견제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 의견일 뿐이라며 정면 충돌은 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복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 한다는 불쾌감이 감지됩니다. 복권 방침이 정해진 이후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알려진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좀 특이하고 의아한.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 사면에 신중한 입장이었고 민심 전달은 여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그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보수층 반발을 앞세운 건데 한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4선 의원들도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이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 대표도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아니라며 직접 발언을 아끼고 있고 친윤계도 당정 갈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몽주 후보가 이재명 파리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부 총질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파리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정 후보는 또 전당대회가 끝나면 명파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비판의 대상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혁신회의 소속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두관 후보도 이 후보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소수강경 개혁에 따라 과도한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더민주 정부 혁신회의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막판 과열되는 현 상황에 차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나란히 기자회견을 예고해 어떤 반격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전격적으로 재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휴가에서 막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개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육사 37기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전임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실장은 모두 외교 분야 전문가였는데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안보실장을 맡았습니다. 자리가 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사 38기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에도 출시 4개월밖에 안 된 최고급 신형 벤츠 차량을 또 손에 넣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된 건데요. 최근 수해 현장을 방문하던 시점에 이런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 위에서 연설을 하고 그 옆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포착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는 방대한 피해 복구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심중하고 절실한 재해 방지라는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고 하십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라인인 마이바흐의 최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한국에 출시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모델은 가격이 우리 돈 2억 7천여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호판에는 북한이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전승절 날짜도 새겼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017년부터 운송수단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일본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차량을 타고 수해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2달 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 차량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전기차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공포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가 아닌 지상에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도 논의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만들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 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만든 200페이지가 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화재 안전 차원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상층 5개 공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공간 확보, 빗물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 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나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현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차용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에 대해선 제어할 방도가 아예 없습니다. 기존에 4층, 5층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위적으로 뜯어서 올리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때 할 때는 이제 신축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화재가 난 아파트처럼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가 몇 기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0% 넘게 충전하면 지하 주차를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 아파트 충전기 대부분은 과충전 방지를 못하는 완속 충전기로 알려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나 지상 충전소 인센티브 등 소극적인 대책 외에는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한편 이번 전기차 화재의 불똥은 중고차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갖고 있던 전기차를 중고로 내놓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기차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중고차 시장입니다. 주차된 수많은 차량 중 전기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고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사들이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매입을 안 합니다. 이제 하는 사람 하겠지만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인기가 없으니까. 못 팔아먹으니까. 반면 전기차를 팔려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 중고차 플랫폼에 따르면 인천 화재 직후 중고 전기차 매물은 전주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시리즈가 10대 중 한 대를 차지했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늘면서 중고 전기차는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 지금 전기차가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자사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밝혔는데 레이와 니로 일부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리면서 외식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민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음식값을 올려받겠다거나 아예 배민을 탈퇴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지난 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올렸습니다. 외식업주들은 볼멘 소리를 터뜨립니다. 인건비와 재료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주문이 늘수록 배민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평균 마진이 정말 10%가 안 될 정도로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10%도 안 되는 금액에서 제가 하루에 배민 원 채널에서 100만 원을 팔던 사람이면 또 3만 원이 더 나간다는. 아예 배민을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수백 명이 모인 울산 소상공인 연합회는 배민의 배신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배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오는 22일을 가격 현실화의 날로 정하고 배달 음식값 조정에 나섭니다.
배민 원플러스, 쿠팡이츠, 요기요 등 정유령 수수료 요금제인 배달앱 3사 음식값은 올리고 공공 배달앱이나 매장 판매 가격은 유지하는 가격 차등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22일엔 배달앱 규탄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민관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정부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는 수수료가 높음에도 음식 가격은 당사보다 낮추라고 업주에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내야 할 배달비를 업계가 무료 배달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이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구속기소가 된 피고인은 2달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는데요. 법원이 어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장을 낸 A씨에 대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및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유사 강간 혐의로 유씨를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치킨 가격 참 만만치 않은데요. 프랜차이즈 치킨을 주문했다가 까맣게 타버린 치킨을 배달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석탄같이 까맣게 탄 치킨을 받고 가게에 전화해 치킨이 탔다고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사장은 원래 그런 거다, 조리법대로 했다고 주장했고 기름이 탄 거 아니냐고 했더니 3일 된 기름이라 그럴 리 없다는 짜증 섞인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치킨은 배달 플랫폼 측에서 자체 환불해줬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치킨의 상태와 사장의 태도 모두 불량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차마 전해드리기 어려운 끔찍한 소식들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친딸을 버린 엄마가 14년 만에 붙잡혀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외도로 낳은 아이라 키울 수 없었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문 앞에서 아이가 홀로 버려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생후 2달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유기한 친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끝까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출생한 사실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DNA와 영아유기 신고가 됐던 아이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아이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돼 있는데 친모인 50대 A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가 유기 14년 만에 범행을 결국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외도로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아동은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째 낙태를 했다며 이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을 일으켰죠. 설마 진짜 이런 부모가 있겠냐며 조작된 영상이다 추측이 많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닌 실제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를 영상 게시자로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 B씨와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두 피의자에게 일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해당 영상 속 초음파 사진에는 살아 숨쉬는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못 지어요. 병원 수술실에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 기록에서는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과 A씨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은 우리 태권도 대표팀과 값진 동메달 2개를 목에 건 탁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수많은 팬들이 마중을 나와서 태국 전사들의 환영했습니다. 귀국 현장에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한호와 플래시가 태극 전사들을 반기고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수확한 탁구 대표팀은 인파에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황도 잠시 미소를 되찾은 탁구 대표팀이 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넵니다. 여자 단체전이 끝나고 언니들에게 뽀뽀해주고 싶다던 삐아기는 다시 한번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언니 오빠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응원과 박수 정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은 태권도 대표팀도 우승 만발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24위로 올림픽에 나서 멋진 도장 깨기를 보여주며 금빛 발차기를 날린 김유진. 에펠탑 앞에서 금메달을 걸고 사진을 찍진 못했지만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먹고 롤모델 김연경과 SNS 마팔도 하게 돼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파리에서 먹고 오긴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원래 저만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해주셨더라고요. 제 인터뷰를 봤나 봐요. 값진 성과를 안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은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뒤 4년 후 LA에서의 영광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타코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딘가요? 바로 멕시코인데요. 여기 멕시코에서 기네스 기록까지 기록했다는 타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푸른 비닐을 씌운 바구니에서 쉴 새 없이 타코를 꺼냅니다. 서빙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진지한 표정인데요. 멕시코가 타코 데 카나스타, 일명 바구니 타코를 1시간 안에 가장 많이 서빙하는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구니 타코는 상인들이 자전거나 손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손님을 맞는데요. 이날은 기네스 기록을 위해 여러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시간 동안 무려 180여 가지 맛의 타코 3만 개를 서빙했다는데 정말 놀랍네요. 지중해 한가운데 띄워진 소형 철제 보트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망명하려는 난민들, 이른바 보트피플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NGO 단체인 오픈암즈는 지난 11일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남부 해안에서 난민 44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난민들을 제3국인 알바니아로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용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간 3만 6천 명이 알바니아에서 망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민을 마치 물건처럼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이어서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시작된 불길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린 그리스 당국은 유럽연합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불길이 강풍을 타고 인근 마을로까지 번지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소방장비와 인력을 급히 파견해 진압을 돕기로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타오르는 불길 위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려 애써보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이틀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Χωρίς λογική, έχει πάρα πολύ αέρα, αλλά ήταν σαν να είχε πάρα πολλές εστίες. Ξεκίνησε από ένα σημείο και ξαφνικά περικυκλώθηκε το χωριό. 소방당국은 소방관 700여 명, 소방차 190대, 살수 비행기 33대를 동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대피령이 내려져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민 3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 중에는 마라톤 발상지로 유명한 유서 깊은 마라톤 마을도 포함됐습니다. Είμαι βοή. Εκεί δεν το άντεξα γιατί είδα ότι είμαστε πάρα πολύ εκτεθειμένοι στο πέρασμα. 힘에 부친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인근 국가들이 소방장비와 인력을 급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매년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아서자 사람들이 이젠 마이너스 통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워낙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른바 이 마통은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이자 빚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결혼 준비로 급전이 필요해 신용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담대는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직접 은행도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비대면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하고 금리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통제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절차가 쉽고 금리도 떨어진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패닉셀 이후 주식 매수세까지 가세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은 8일 만에 5,80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연 5%로 2천만 원을 쓰면 첫 달 이자는 약 8만 3천 원이지만 연체가 되면 두 번째 달에는 2,008만 3천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최고 15%인 연체 이자까지 더해지면 순식간에 빚이 쌓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쪼으니까 돈을 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데가 마이너스 대출이잖아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고통인 거죠. 영끌과 비투 열풍 속에 마이너스 통장이 가계빚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2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5천억 원이 늘었다 밝혔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늘며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이 반면 신용대출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광고만 해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집중 홍보에 나서는데요. 이번 개정법은 보험사기 엄중 처벌을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위법 행위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늑장 신고한 사례가 800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거래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와 자료 미제출이 145건,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경우가 53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편법 증여처럼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3천여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며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폭염특보도 21일째 유지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5도, 경기도 고양시는 무려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가방 속에 접이식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 시간대, 중부와 호남 서부, 제주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8.2도, 부산 26.8도 등 서쪽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뜨겁겠습니다. 말복인 내일도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는 내일부터 글피 사이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